교과서 106쪽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시 특급 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2월 달에 아관파천을 이제 고종했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입니다. 이 아관파천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아관파천기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화됐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제 여론이 이제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또 아관파천기였었고, 그 다음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상소도 요 아관파천기에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재필 등이 1896년 7월 달에 창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운동단체 독립협회가 창립이 됐었죠. 이 독립협회의 목표는 바로 그 조선이 자주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독립협회도 고종의 환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고종은 결국 1897년 2월 달에 딱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사진을 좀 볼까요? 경운궁은 지금 덕수궁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덕수궁의 정문이 대한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대안문이었는데 이 화재가 나서 다시 이제 이 중건을 하면서 대한문으로 이제 고치게 되고, 그 경운궁 덕수궁 안에는 1910년에 완성된 바로 이제 프랑스의 르네상스식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지금 가면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건물이 중화전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바로 경운궁의 정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건물이죠. 이 안에서 이제 이 고종이 업무를 보고 또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국가의 중요 행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덕수궁 경궁에 있는 중화전이 되겠다. 중화전의 내부의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1897년 2월 달에 이제 경운궁으로 이제 환궁을 했는데, 환궁한 이후에 전현직 관리와 지식인들이 연호를 제정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해서 국가의 위신을 높여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연호를 광무라고 하죠. 빛광자 무술무자, 바로 나약한 건양 연호를 버리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하고, 우리 교과서 106쪽 맨 위에 보이는 황궁우와 환구단이 있는데, 그 환구단에서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 황제 즉위식을 열어서 대한제국을 1897년 10월 달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에서 한이라고 하는 이 국명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남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바로 마한진한 변한 사만이 있었죠. 그 사만의 그 한입니다. 이 고조선만큼이나 오래된 국가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황제를 칭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 칭호를 쓰고, 황제가 되면 이제 독자적인 연호가 필요한데 바로 그 연호가 바로 광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수립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무개혁에 담긴 정신이 바로 구본신참이죠. 이 구본신참의 뜻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구본과 신참으로 나눴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겠습니까? 바로 옛 것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본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광무개혁은 복고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1880년대 이후에 이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바로 조선의 개화파들이 근대 문물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동도석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청나라의 양무운동에 담긴 정신, 중체서용을 이제 동도서기로 바꿨는데, 그 동양의 도덕은 서양의 그릇에 담는다라고 하는 동도서기와 구본신참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광무개혁의 내용을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치, 경제, 외교 분야로 좀 정리를 했는데, 먼저 정치 분야의 광무개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광무개혁을 보시면 황제권을 매우 높이는 그런 이제 개혁이었다. 여러분들 여기 1899년에 대한제국의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이제 반포를 하는데, 고종은 처음에는 이제 독립협회에 우호적이었는데 점차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에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고종은 이제 황국협회와 마지막에는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을 했죠. 이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정치 체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왕권을 제약하는 입헌군주제였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한 직후에 바로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이 대한국 국제 내용을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황제가 육해군 통솔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기본적으로 전제군주제를 추구했다.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왕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대한국 국제를 보면 전제군주제 국가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광무개혁은 기본적으로 황제권을 매우 높이는 그런 이제 개혁이었고, 원수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모든 군사권을 고종 황제가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친위대를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군인 시위대와 지방군인 진위대를 이제 확대를 합니다. 자, 경제 분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제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토지 조사 사업을 양전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한 결과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여러분들 지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직역하면 이제 땅 문서, 토지 문서라고 하는 뜻인데,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제 인정한 것이죠.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의 확립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지계 발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산흥업 정책이죠. 식산흥업 정책은 요건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이다. 다른 말로 이제 상공업 진흥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근대적인 공장, 은행,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고 상고, 오늘날의 농고 상고 공고와 같은 기술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제 전화가 가설되고, 경복궁에 이제 전화가 가설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1899년에 전차가 개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일본 놈들이 부설하긴 하지만, 일본 놈들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철도가 부설되는 등 교통과 통신 시설이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도입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은행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은행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성은행이라든지 대한천일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 이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전차와 관련해서는 그 고종이 미국인 콜브란과 함께 한성 전기회사라고 하는 이제 합자 회사를 만들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1899년에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차가 이제 개통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종과 미국인 콜브란의 합자 회사인 이제 한성 전기회사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이 전차에 공급을 해가지고 개통된 게 바로 이제 한성 전차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 충남 논산의 미스터 선샤인 촬영을 했었던 그 스튜디오에 재현된 한성 전차인데요. 지금 선생님 저 뒤로 보이는 이 회사가 바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성 전기회사, 한성 전기회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성 전기회사를 재현한 거고, 바로 이제 이 대한제국 광무 개혁기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대적 회사. 요것도 이제 전차를 재현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경남 합천 영상 테마파크의 전차인데, 여기 이제 동대문행이죠. 최초의 전차는 이제 서대문에서 동대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고종과 관련된 일화가 있죠. 고종이 이제 서대문에서 전차를 탑니다. 이 궁궐의 서쪽에 있는 거니까 서대문역에서 전차를 타고 청량리로 갑니다. 청량리에 가면 누가 있냐면은 명성황후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인 명성황후 무덤에 전차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무덤 앞에서 곡을 하고 다시 전차를 타고 궁궐로 돌아왔다. 이런 이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특급 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무개혁의 내용은 이제 외교 분야인데요. 여기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과 조선은 이제 이 조공책봉 광해였는데, 우리 조선도 이제 황제 칭호를 쓰고 연호를 만들고 대한제국을 수립했으니까, 이제 이 청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조약을 1899년에 이제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도가 있습니다. 이 두만강 이북땅인데, 사실상 이제 우리 땅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고, 실제로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간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1903년에 간도 관리사로 파견해서 간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도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간도는 1905년에 일본 놈들이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강제로 우리 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그 직후에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고, 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일본이 인정해주는 대가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이제 따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간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도 바로 대한제국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요 내용을 함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쪽 첫째 줄에 보면은 아관파천 이후에 조선은 열강의 이권 침탈에 경쟁의 장이 되었다. 밑줄 치고, 자, 이제 환궁을 해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다 그랬죠. 연호를 광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자, 밑줄 치고, 자, 그리고 고종이 바로 이제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독립협회를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한 직후에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데, 자, 왼쪽에 있죠. 대한국 국제에다가 네모를 치고 별표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국 국제 내용은 이건 안 읽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다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닌다. 육해권을 통솔한다. 여러가지 다 권한을 가진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 이거는 대한국 국제 전제군주제를 추구했던 거구나. 전제군주 국가임을 분명히 했던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칠까요? 대한제국이 전제군주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107쪽으로 넘어가면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근대적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죠. 자, 밑줄 치겠습니다.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게 이제 9번 신참이죠. 9번 신참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9번 신참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다고요? 조선의 개화파들이 기본적으로 서양 문물을 대하는 태도, 바로 동도석이죠. 동도석이와 9번 신참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9번 신참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복고적인 그런 개혁이었다. 자, 광무개혁 밑줄 치고, 원수부를 설치해서 모든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 밑줄. 자, 경제 분야의 개혁 중요하다 그랬죠? 경제 분야의 개혁. 자, 토지조사 사업, 양전사업 밑줄 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 뭘 발급했다? 지계 발급, 네모를 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지계 발급이 나오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죠. 자, 이게 뭐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 똑같은 내용이죠. 자,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네모를 치겠습니다. 다른 말로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 설립.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성 전기회사, 미국인 콜브란과 합작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해서 전차가 1898년에 서대문에서 청량리 일대를 왔다리 갔다리 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근대적인 교통 통신시설 도입 밑줄 치고, 그리고
기술학교죠. 상공학교, 뭐 광무학교 등 기술학교를 세웠고, 자, 유학생을 파견 밑줄 치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의 이제 의의와 한계인데요. 선생님이 밑줄을 미리 쳐놨죠. 파란색 밑줄은 의의고, 빨간색 밑줄은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파란색 밑줄, 의의를 볼까요? 광무개혁의 의의. 자, 본격적인 근대화와 국가의 독립을 위한 자주적 성격. 여기 이제 의의죠. 그리고 열강의 세력 균형 속에서 주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이제 이 의의죠. 그러나, 자, 황제권의 강화를 내세우며 독립협회의 민권운동과 의회 설립운동을 탄압했다. 이건 이제 한계로 지적될 수가 있겠죠. 독립협회를 고종이 직접 해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지에서도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전제군주제로 돌아가려는 모습. 요거는 이제 한계로 지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을 탄압했고, 그리고 이제 집권층과 또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이 광무개혁은 성과가 미흡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